대한민국은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어서 1907년에 하나님께서 이 장대현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고 정말 많은 이들이 일어나서 한국에 1974년에 이런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선교사로 파송해서 10만 선교사를 만들겠다는 큰 부흥이 오고 한국교회에 수많은 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변화되고 선교사의 사회 파송에 이르렀는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2013년 기준입니다. 한국교회 80%, 그리고 전도퇴직 가족 확산 1%, 복음 전도 약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고 세속주의와 가득한 음란과 강력범죄, 이분은 자살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성범죄, 한라식품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살 부동 1위, 자 그리고 전권은 기네스북 깼고 1위 그리고 2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저는 시사영어학원에서 있다가 나온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15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하고 났는데 이제 학교가 잘 되고 이래서 물려주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2013년에. 근데 이제 2018년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줘가면서 한국이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 됐다. 지리적으로는 땅끝이 14, 14인데 세대적으로는 전도를 받는 미전도 종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캠프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캠프는 또래가 또래를 바꾸는 캠프로서 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지역교회가 소망이고 지역교회를 일으키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11월 20일 날, 작년 11월 20일 날 이렇게 모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방과후 학교를 했고 하나는 국제학교를 했는데 국제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모였고 전국에서 모였는데 저희는 리뉴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사역하고 갈망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세대를 만들어서 전국에 이렇게 학교를 다 만들었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학교들을 했냐면 첫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메타버스에 올리기 전에 이거를 준비했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코로나가 오기 전 이틀 전에 제가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 이틀 전에 미국을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오기 전에 이틀 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애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너 액션과 이너 페이스에서 메타버스로 돌아서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이미 그 전에는 온라인으로 교사 교육 끝냈고 메타버스로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고 제가 미국에서 코로나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회가 왔다 해서 전 세계에 저희가 이렇게 지부를 둔 곳에서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메타버스에 학교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포스티오를 받아서 거류증이 외국에 있고 교육부가 아시아권에는 필리핀, 미국에는 미국권, 이렇게 유럽엔 유럽권에서 영어권에다 두고 모든 수업을 미국 교재로 영어로 지금 수업을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렇게 필리핀에 이렇게 그 골프장 안에서 두고 있는 현지 학교를 기초로 두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공존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는 미국인데 미국의 동부에 프린스턴 30분 옆에 있는 3만 평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등학교하고 이제 대학교를 주셔서 최고의 아이비리그에 아니 이렇게 반대죠, 반대. 그래서 아이비리그 중앙에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학교는 저 이제 미국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존재하고 있는 이 학교를 졸업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미국에 있는 13개 주에서 100명이면 100명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100명 다 장학금한데 최소 75%가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다 MOU를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올려있는 이 학교는 공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을 하면 아포스티오가 나오고 이 아포스티오가 학력 인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 올 때는 유학 전형으로 오고 외국에 나갈 때는 다 액세스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탑 랭킹 타이어 2, 뭐 북미 41위, 그리고 뭐 중앙대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MOU를 맺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가격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9,500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100만 원이면 되는, 한 학기에 550면 되는 학교를 만들고 커리와 시스템과 진학과 진로까지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들을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한양대나 이런 데가 너무 이 학교가 좋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을 이렇게 교류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저희는 공부를 메타버스에 올려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학력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보지 않는 학력 인증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어디든지 컴퓨터만 있으면 이곳이 학교가 되는 곳이고 학력 인증인데, 여기서 졸업하는 아이들은 미국의 13개 주립대학을 세계 300위 안에 드는 데를 100명이면 100명이 다 장학금을 받고, 100명이면 100명이 다 75% 이상의 장학금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5천만 원씩 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 보시면 전미 랭킹 1위입니다. 탑 주립대 1위인데 들어갈 수 있도록 진학까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은 오면 최소 300대 이상의 아이들이 랭킹에 들어가는 데를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공부해서 뭐든지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제 유학 전형으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학력 인증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 저희 아시아권에서는 이 교육 시스템은 한국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교육에 대해서 폐쇄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필리핀에서 아포스요를 온라인을 통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아포스요는 그쪽에서 아시죠? 한국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을 이야기하면 외국에서 교육 인가를 받는 학교가 한국에 유학을 오려면 한국에는 그 나라의 교육부의 인가를 받는 학교를 졸업해야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해서 비자 발급이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교육부에 등록이 돼 있고, 아이들이 이제 하면은 성적 증명서, 학력 증명서, 졸업 증명서가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에서 아이들이 자퇴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학이기 때문에 전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보고, 그리고 저희가 있는 기존에 있던 사역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자 교육과 캠프와 컨텐츠와 동원 사역을 이루어냈던 기관이 되었습니다. 약 15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학습이 바뀌기 때문에 신앙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학습이 바뀌고, 학습이 선교로 바뀌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미국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4.0 만점에 3.9가 저희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3.9는 40명 중에 1명 정도가 2명 정도가 나오는 점수인데, 미국 동부에 가서 평균이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랭킹으로 보면 3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가다 보니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학교들 또 다음 세대 메타버스에 올려서 있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지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하고, 방과학교 공교육을 통해서 하는 공교육과 한국에 말하는 공교육, 그리고 우리 외국에서 말하는 이 국제학교 양쪽 라인을 2개를 갖고 금요일 날은 또는 방학 때는 캠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루 캠프, 토요일 날 하는 캠프, 대형 캠프, 한국산 캠프, 부모 캠프 뭐 해서 약 24가지 캠프를 2박 4일 동안 또는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학생이지만 토요일 날은 아이들이 선교사로 바뀝니다.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의 또래가 또래를 바꾸는 역할을 해서 전국에 이제 아이들이 일어났고 부흥이라는 걸 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교회가 온라인 시스템을 장착하고 교사 교육을 통하여서 어떻게 오프라인을 통해 교회에 흘러가든지를 지금부터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은 부모대안학교, 부모들이 알아야 됩니다. 3개월 과정, 3개월 과정, 3개월 과정, 1개월 과정, 3개월 과정, 3.5개월 과정, 자, 1개월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5대양 7대류, 교사들이 5대양 7대류, 바로 이 핸드폰만 있으면 아니면 여기만 있으면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교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동을 했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알고 싶고, 그리고 정보를 알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TV였습니다. 그러다가 라디오였습니다. 바뀝니다. 네이버로 바뀌었습니다.
네이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밴드나 카페로 이제 공동체와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게 뭐냐면 카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하면서 플랫폼을 잡고 그런데 이게 문자로만 하니까 답답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유튜브가 나옵니다. 유튜브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메타버스는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카카오톡과 밴드와 유튜브를 합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 위에 또 다른 하나의 지구가 만들어진 거죠. 자, 지구 위에 또 다른 지구인데, 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메이커가 될 거냐, 유저가 될 거냐. 삼성 공장이 될 것이냐, 삼성 공장에서 만들어준 걸 파는 것이 될 것이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업체에서 저한테 이제 한 12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진짜 지구를 만들고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을 이제 의뢰를 받아서 어제도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나누고 거기에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알다시피 이제 사용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엊그저께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꿨습니다. 13,000명의 직원을 어떻게 바꿨냐면 23,000명으로 바꿨는데,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요 학생 선교사, 요 아이들은 지금 10대들입니다. 요 학생들 엔지니어인데 메타버스 엔지니어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요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나온 저크버거가 강의한 걸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올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저크버거가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메타로 바꾸겠다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가 나오자마자 밤에 새벽에 막 해서 최초로 우리 친구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다음 걸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수업을 다 영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다음 거, 요거에다. 자, 이거를 이 친구가 번역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Hey Mark, hey, what's going on? What's up, Mark? Whoa, we're floating in space? Who made this place? It's awesome. Right? It's from a crater. I met in LA. This place is amazing. Boz, is that you? Of course it's me. You know I had to be the robot, man. I thought I was supposed to be the robot. Whoa. 자, 됐습니다. knew you would love. 자,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16살짜리 제 큰 아들인 저 친구들은 저희 과정은 일반 과정이 있고 이 메타버스에 올리는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의 이 시대의 시대적인 전략을 위해서 선교사로 키우는 세대가 있습니다. 저 친구들은 이 메타버스 디지털 시대에 네이티브라고 얘기하는데 원주민인데, 저게 나왔을 때 이걸 제일 먼저 해가지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플랫폼을 한 번 더 바뀝니다. 네이버가 15년 전에 나왔을 때 한국을 장악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이 되면서 두 번째 장악이 뭐냐면 유튜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오는 세계가 메타버스인 거죠. 근데 메타버스에 대한 지구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걸 만드는 건 약 한 최소 그 저크버거는 지금 거의 2억 3천 명을 투자를 해서 2억 3천 명을 투자해서 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는. 왜냐하면 저희가 만든다고 얘기하면 이거를 위해서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야 되고 컴퓨터의 7가지 언어를 다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만들려는 메이커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어디에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기술이 왔는지를 알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그 단계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타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 네이버에 모든 사람이 플랫폼이 된다는 거는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서로 상통하고 공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저희 예입니다. 나그리스도인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 그 강의들입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 그리고 교육선교사는 어떻게 되고, 교회학교, 주일학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주일학교의 교재와 강의들을 메타버스에 올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은 저희는 찍고 이 친구들이 10대들이 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CTS에 있는 분들은 많은데 CTS에 카메라가 임말했는데요. 요즘은 카메라가 요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요것을 가지고 지금 시연한 강의들의 시연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시연했냐면 지금은 메타버스의 유저가 이따 2D로 하는 거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메타버스가 아니라 현지에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메타버스 올라가기 전에 플랫폼이 여기서 연동을 할 수 있어야 메타버스로 컨텐츠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여러분 카카오톡 있으시죠? 카카오톡에서 연동하는 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부모대안학교가 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핸드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입니다. 그럼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나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은 안 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대화 상대에 초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 그리스도인 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누릅니다. 이게 카카오톡이죠. 자, 그럼 이렇게 떴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위로 눌러주시면 강의들이 쫙 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쭉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위를 카카오톡에 클릭을 해주십시오. 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강의가 나갑니다. 그래서 찍고 자, 이 앞에 인트로와 뒤에 인트로를 만든 친구들이 저 친구들입니다. 요 작업을 하는 게 일반 방송에서는 보통 한 주에 하나, 두 개 할 건데요. 저 친구들은 3시간에서 4시간이면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자, 이 장면은 저 뒤고요. 하나님과 이 의자는 족입니다. 창조하신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도 관계 됐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고 시험이 끝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 그리스도인은 초신자반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PPT를 봐주시면 강의들이 어떤 강의들이 있냐면 약 12주의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을 또 청년 세대들을 가르치는데 약 12주 동안의 강의안을 보시면 이 나 그리스도인 안에 아주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또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강의들이 12주 동안의 강의들을 한번 보시면 아주 기본적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한 역시 부모대안학교 강의도 12주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된다. 성경을 알아요? 자, 늘려주십시오. 성경을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알아요. 기독교란 무엇이냐? 기독교의 이스라엘. 우리는 개혁주의, 타락, 다윗,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의 의미, 성경 속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 경건한 생각, 적용하는 삶, 그다음에 교회의 탄생, 교회의 표지, 교회의 사명, 복음운동, 전도운동.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운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면 전도운동을 가보도록 할까요? 아직 있는데 9주차 가겠습니다. 그럼 9주차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나 그리스도인 맞죠? 자, 그러면 다른 거로 나 전도운동 하지 말고 그냥 요거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자,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책 좀 갖다 주겠습니까? 책. 자, 그래서 강의는 영상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만 있으시면 되고 어디든지 가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그래서 책을 저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무 책이나 다 가져왔어요. 자, 저쪽에 있고요.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무 책이나 다 갖다 주세요.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네. 깊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바로 신앙 성숙 과정이고 자, 됐습니다. 꺼주십시오. 자, 그래서 장소는 강의 장소는 저기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찍고 그리고 이제 강의 책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워크북이고 핸드폰만 있으면 이것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가겠습니다. 부모대안학교 가겠습니다. 자, 부모대안학교를 카카오톡 여러분이 있다 치면 이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부모대안학교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딱 들르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뜨겠지요. 이렇게 해서 그럼 제일 위를 딱 누르시면 5주차 강의가 쫙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러면 자녀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 훈계의 법칙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강의 나오고 이제 강의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듣는 분들은 좀 꺼주세요. 더워.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부모 대안학교 강의들을 수강하시면서 부모됨의 의미 또 부모의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주고 PPT가 있고 PPT가 제공되고 그리고 이제 책이 제공이 됩니다. 자, 넘어가 주시고 그러면 부모 학교에 대한 강의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시연하고 끝내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강의 12주짜리를 한번 보시면 부모 강의가 12주에 어떤 게 있냐면 목차로 딱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쫙 늘려주시면 코로나로 인한 다음 세대 위기 극복, 자녀의 훈계 법칙, 시간과 관리 인생, 가정에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기, 자, 만화신경, 발달 단계에 따른 거, 십습관, 미디어 훈련, 자녀의 훈계 법칙, 독서, 식습관, 성교육, 그리고 어떻게 독서 교육 쭉 올려주세요. 다 패밀리 인터뷰 등 신앙 전수, 부모님의 이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카오톡에 들어오시면 그냥 누르기만 하면 교재와 책이 다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 그 PPT까지 다 주어질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했던 PPT에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 그리스도인이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또 그곳에는 뭐가 필요하면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교회나 또는 신학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총장님께서는 아마 한국교회에 보다는 아무래도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그 신학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교에 대한 이 5가지 과목을 지금 8개국어로 따갈로그,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 그래서 약 8개국어로 신학교에 있는 모든 강의들이 번역이 된 상태고 그리고 동영상으로 찍혀서 아까처럼 시연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시연을 메타버스로 올라가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메타버스 신학교를 하고 있는 우리 우리 두보라 선교사 해외 선교 본부 필리핀에서 따끈따끈하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1년 전부터 온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화면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그 기존에 지금 보셨던 건 카카오톡 그리고 저희가 숙제가 또 있어요. 수업을 들으면 그러면 그 수강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 아시죠? 거기에 이제 숙제를 올려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카카오톡이나 밴드가 소통하는 채널이잖아요. 소통하는 거고 그리고 유튜브는 강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3가지 기능을 다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신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뭐 가르치는 자랑 수업을 받는 사람이 상호작용도 있지만 또 수강생들 간의 소통도 있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톡이나 밴드로는 사실은 수강생들끼리 뭐 대화하거나 뭐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더타운이라는 곳은 장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메타버스로 지금 시연하는 거는 약 한 2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한번 보여주시면 그 저크버거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안경을 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약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2년 정도 동안은 뭐를 해야 되냐면 저희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제가 크게 보여드렸거든요. 기술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기술이 됐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제가 이제 했던 그렇죠? 들어가고 한참 위로 올라가면 그거 말고 한참 위로 올라가면 됐습니다. 요거 하나 눌러주십시오. 요거 홀로렌즈 책 여기까지 쭉까지 나오는데 이 기술이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은 안성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홀로그램을 통해서 왔는데요. 지금은 어디만 쓰냐면 기술적인 부분을 기계를 잘 돌리거나 아주 섬세한 걸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톡 쳐주시면 자, 톡 쳐주시고 가고 네, 됐습니다. 자, 하고 조금만 넘어가 주세요. 자, 방향을 맞춰 돌입하는 스폰의 영향을 됐습니다. 자, 자, 그러면 자, 제가 있는 실제 공간에 자, 이게 기술은
자, 요게 지금 얼마냐면 이게 55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33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를 내렸다 치는 거예요. 한 사람 어디에 양천구에 있습니다. 양천구의 스튜디오이고 제가 있는 실제 공간은 경기도 안성의 루트코리아 자, 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다. 이건 실현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아바타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둘은 홀로렌즈를 낀 채 가상의 현실에 모였죠. 이 MR 공간상에서 저희 둘은 이미지나 3D 도면을 주고받고 거기에 주석을 달거나 도형을 덧붙이며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 회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국적 기업이다. 자, 됐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개발이 돼서 실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도 지금 전국에서 또 선생님은 지금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을 초중고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요걸 사다가 아이들한테 끼우려고 했는데 이게 좀 불편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어제 애플에서 또 나온 것을 이제 30만 원짜리인데 안경을 끼고 손에서 촉감이 있는 것을 지금 시켜서 내일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현이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건데 초중고 우리 아이들은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줌으로 하든 뭘 하든 기계를 하든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강의도 없는데 기계를 사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핸드폰이 바뀌어도 우리는 핸드폰이 받고 쓰고 카톡만 보내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갖고 영상을 만들고 하고 하는데 다음 걸 보시면 여기까지 가주시면 안녕하세요.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단 태블릿 워치를 조사는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 영상도 같이 보시죠.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넥스트 웨어러블 컴퓨팅이라고 시작합니다. 역시 글래스를 착용하고 업무를 보는 모습인데요. 근데 안경의 색깔과 모양이 아까 영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네요. 아마 다른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안경이 더 AR 간단해지죠? 오피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손으로 가상 이미지를 터치하는 모습인데요. 전화를 받는 것도 터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이 홀로콜이라는 것으로 보니까 보이는 사람들은 증강현실로 불러온 친구들로 보입니다. 주인공이 설계하고 만든 집을 크게 확대해서 브리핑하는 모습이죠. 안경을 벗으니까 친구들과 집은 사라지네요. 마지막은 삼성 AR 글래스로.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시연으로 시킬 수 있는 게 기계는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안경 쓰는데.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가 없냐면 전화가 오면 정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홀로그램에 나타나는 안경을 쓸 수 있고 나오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지금 5G가 빅데이터를 모으고 5G가 한국에서도 약 20%밖에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5G를 설치했지만 할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면 약 70%까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간이 약 2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메타버스를 대화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전까지 어떤 컨텐츠를 먼저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있었던 그 컨텐츠가 있는데 그리고 이 컨텐츠를 또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한데 이제는 쏴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들에게 인공지능 technology로 문제입니다. 오늘은 저를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시대에 들어가 인공지능에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업 가운데 AI 얼굴 합성입니다. 스타트업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처음에 10억이 됐는데 지금은 약 3천만 원이면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3시간만 이 친구가 필터링을 하면 3시간 있다가 이 친구한테 걸고 글자만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직접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목사님이 10대로 바꿀 수도 있고 20대로 바꿀 수도 있고 40대로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는 이미 기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머리도 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로를 치고 울면서 하면 목사님 우시면서 AI가 설교를 합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그렇다고 제가
예배는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있다는 게 대면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강의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성인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탄이 빨리 오게 할 수 있냐? 이 인터넷을 가장 빨리 오게 한 게 뭐냐면 성문화입니다. 그래서 포르노가 60%를 장악했듯이 우리나라에 섹스 아이돌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되는데 AI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오늘 밤에는 이 남자인데 오늘 밤에는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소녀시대를 만날 수 있고 내일 밤에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섹스 아이돌과 함께 AI를 연동하여서 할 수 있도록 기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알다시피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연동이 되면 이 세상은 아마 무서운 세상이 다시 될 거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지금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그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꺼주시고 이제 가야 되겠죠? 이제 마이크를 드릴 텐데 근데 그럼 현실상에서 우리가 가상현실, 즉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가상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카카오톡이나 밴드나 이런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왜 플랫폼이 유튜브에서 가상현실로 지금 가기를 원하냐면 사람은 더 좋은 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가상현실은 VR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은 아까 같이 홀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직접 나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VR과 이 AR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까지 활성화를 시키는 유저로서 활성화를 시켜서 가는 데까지 2년이 걸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2년 동안 뭘 해야 될까요? 컨텐츠 작업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하기 전에 이미 잘 하고 있는 곳을 어답트하여서 적응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발판을 삼으면서 가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제프토가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이게 뭐 장난이냐 이렇게 했는데 벌써 3억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피스를 만들고 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서 제가 이제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인스타그램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인스타그램 자체가 메타버스로 돌아서니까 인스타그램은 더 이상 회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 메타버스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서 다 재택근무입니다. 다 재택근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도 지금 60% 70% 재택근무입니다. 대학도 이제는 메타버스에 올라가면 기존에는 오프라인 대학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현실에 지금 가장 정확한 걸 제가 세계에 있는 가장 유저로서 메이커가 아니라 유저로서 가장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게더타운입니다. 게더타운은 아직 한국에 제대로 오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영어 버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3명의 청년이 창업을 했는데 8개월 만에 약 2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지금 스타트업 비즈니스라는 모든 곳들이 이곳에서 지금 게더타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더타운을 우리는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친구들은 3시간이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게더타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까 8개국어로 성서시나 역사시나 조직시나 이거를 다 만들어 놨으니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 이거를 번역하는 데까지 통역하는 데까지 통역해서 번역하는 것만 3억이 듭니다. 프랑스어로 모든 과목을 하는 게 3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만들어 놨으니 그걸 메타버스의 2D로 올려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2D일까요? 2D가 뭐냐면 사람들이 줌이나 이런 거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하면 피로 증후군이 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병이 나왔는데 그게 최대한 줄이는 게 2D입니다. 위에서 보면서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께서 한번 그 신학교를 시연해 주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런 의사소통 그리고 강의를 들었던 것들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가르치는 자랑 가르침 받는 자가 같이 상호작용하고 또 같은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 간에도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공간을 준비하는 거죠. 가상 공간을. 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학생, 수원에 있는 학생, 또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강의를 듣고 상호작용할 공간을 가상으로 꾸미는 거예요. 가상으로 준비를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가르칠 컨텐츠를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여기 2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스쿨을 만들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이 입장을 하는데 우리 조건우 학생 이게 실물이에요. 네, 조건우 학생이 실물인데 이 학생이 지금 여기에 없고 서울에 있다고 생각하셔요. 네, 서울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학생이 이런 모습으로 입장을 합니다. 이제 이것도 본인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제 네, 네. 입장을 합니다. 네네. 저 여기 드보라 보이시죠? 저는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할 건데 수업 전에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여기 지금 쉬고 있어요. 그 이제 학생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장하준 학생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저기 있는데 이제 저 학생은 미국에 있다. 네, 미국에 있고 서울에 있고 저는 대전에 있다. 이제 이렇게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면은 뭐 바로 교실에 안 앉아요. 여기 교실 보시면 조금 화면을 내려주시면 여기 이렇게 1번, 3번, 이게 6번까지 이제 이런 소그룹 룸이 있는데 이제 학생이 둘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복도에서 만났어요. 이제 가까이에 만나면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둘이 한번 채팅하는 거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채팅창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할 건지 아니면 같은 요 공간에 들어온 특정인을 지정해서 할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과 대화할 건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글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만났나 보네. 개강일이네. 개강일이야. 처음 만나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학생이네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까이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조건호 학생의 화면이 뜨죠. 그리고 여기는 하준 학생의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공간 한번 흩어져 볼래요? 한 친구는 3번에 들어가, 한 친구는 복도에 있으면. 네, 요렇게 지금 이게 이제 요 화면이 건호 학생 거라서 건호만 떠요. 그런데 둘이 다시 한번 만나 주시겠어요? 이게 또 숨바꼭질하면 안 돼. 이렇게 만나면 두 사람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래서 서로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음성으로 대화하는 거 가능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화면이 이렇게 이제 아바타끼리 만나면 그 사람들끼리 화면이 떠서 같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페이스북까지 아까 나왔던 그 기술은 2년 있다 가는 과정이니까. 네네네. 이게 3억 명이 하고 이게 25명까지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줌도 40분까지 공짜니까. 그래서 하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 설명해. 5명까지. 네, 많은 사람이 하려면 유료가 또 필요해요. 네. 네네. 네, 여기서 지금 음성 채팅 한번 가능할까요? 아마 같은 공간에 있어서 좀 울림이 있을 거예요. 네, 한번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들리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도 가능하고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불가능하고 만나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됐지만은 쉬는 시간이면 우리 해찰남들 있죠, 해찰남. 학교로 직진 안 하고 학교에서 집으로 바로 안 오잖아요. 슈퍼도 가야지, 놀이터도 가야지 막 가잖아요. 다른 공간도 한번 가볼게요. 우리 건호 학생이 좀 더 안락한 공간이 있어요. 그 나갈 수 있어요. 네. 보시면. 강의 영상을 시연을 하는 거고요. 스피커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방식은 가능, 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스페이스 나와 있는데 아까 들어간 데는 온라인 스쿨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또 분위기가 좀 다른 공간들을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다시 들어가면. 네, 네. 제가 보면 건축장님은 연세가 있으시다면서 마음이 급하셔요. 내년 3월 그러면 이제 제가 중요한 3년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요거 2년 동안에 텀이 있잖아요.
예. 우리 메타버스도 예. 무슨 사이버 신학대 예. 예. 그거를 여기다 자료를 갖고 있다가 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권총장님 그 아이디어처럼 거기 이제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LMS 예, 그렇게 하고 2년 있다가는 어차피 그때쯤 되면 이제 70%가 보급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컨택이 돼서 그냥 넘어가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짐작할 때는 그렇게 그래도 사이버 대학은 또 사이버 대학대로 가고 그렇죠. 메타버스는 또 메타버스대로 또 예, 지금 적응을 애들이 하고 있어야 또 팀들이 다 하고 있어야 되니까 가장 최신 버전은 저희는 영어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예, 해보니까 가장 이게 낫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또 재밌어합니다. 다른 공간으로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힘써 지은 건 아니고요. 있는 걸 저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미리 링크를 걸어놓고 내가 보여줄 강의가 무엇인지 걸어놓고 그 안에 학생들이 오면 보여줘야지 하는 걸 이제 준비를 하고 학생들이 오게 된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가진 오피스도 있어요. 동시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 사이버처럼 타임 디퍼런스가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요 강의는 네, 그러니까 약간 실시간 개념인 거죠. 네. 실시간 개념. 네. 근데 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걸어놓으면 이 친구가 들어와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걸어놓으면. 그러면 이제 수업 공간으로 이동을 한번 다시 그러니까 해주시고. 이제 걸어놓고 그래서 책상에 가면 뭐 하는 게 있고 이렇게 가면 다 있어요. 설정이 다 있습니다. 설정이가. 근데 목사님 이거를 하시게 되면 결국은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핸드폰이 상당히 그래도 이제 있는. 이건 핸드폰이 안 되고 이거는 노트북만 됩니다. 태블릿.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 공간 상당한 넓은 공간에 떨어진 공간에 있는 학생들을 다 모아서. 네네,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네네.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외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발된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고 그걸 외국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개발하는 단계였는데 이제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점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학생들까지,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인터넷이 되는 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실시간 예를 들면 밤낮이 바뀌면 좀 애매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지역이 미국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으니까 타임 디퍼런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이제 걸어놓고 여기다 걸어놓으면 자기가 들어와서 듣고 나가도 되니까 그런 과정이 있고 타임 디퍼런스가 한 2시간이 겹치면 그 시간대 신앙이나 생활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수업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제가 추천하는 건 이거는 이제 하다 보니까 애들은 플립 러닝이라고 그래서 선복습 후 예습 이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듣고 와서 이제 토의하고 이런 식.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침 저녁이면 애들이 듣고 애들이 뭐 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다 앉는 거죠. 앉아갖고 토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의실도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강의실로 이제 수업 불러드리는 시간이 거죠. 됐으니까 여기 네. 플립 러닝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 건호가 6번 방 그리고 하준이가 5번 방에 이제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 스피커 모양이 있어요. 여기에 스피커가 서면 이 공간 어디에 있든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올라가서 제가 강의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X 표시가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왔습니다. 네네네. 제가 걸어놓은 강의를 같이 공유해서 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교회상. First, the introduction. Number 1, defining church.
이렇게 강의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 화면에는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그대로 공유가 돼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See as the center of culture, Rome stimulated. 자, 이제 공유를 끄면 이제 강의를 볼 수 없게 되고요. 자,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 간에 이 수업에 대해서 그룹 토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줌을 사용했을 때에는 전체가 다 모인 다음에 다시 그룹별로 줌을 열어서 제가 이 그룹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학생들의 대화나 이런 걸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룹으로 한번 6번 클래스에 모이겠습니다. 두 학생이 이제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6번. 네, 6번으로. 이제 학생들이 뭐 1번, 2번, 3번 다 이제 들어갔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반장으로 우리 건우 학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1번부터 6번까지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건우 학생이 한번 순찰을 갑니다. 순찰을 가요. 여기 1번 보이시죠? 여기 위에 있었던 1번 방에 있는 사람들이 화면에 보여져요.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6번 방에 가면 네, 여기 6번 방에 이렇게 있는 학생이 보이는 거죠. 네, 그 혹시 링 기능도 돼요? 두 사람이 같이? 네, 한번 보시면 수업을 잘 듣고 그룹 토의를 열심히 잘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이 이 화면도 안 켜고 잘 참여가 안 돼요. 자, 그럼 쟤를 깨워달라. 제가 부탁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나요? 네. 링 기능이 보여져요? 하준이가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학생의 링을 걸어서 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일어나 이렇게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벨소리가 들릴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6번 방에 이제 다시 들어가 주세요. 6번 방에 보시면 여기 게시판이 있죠. 칠판이 있어요. 이 칠판 안에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룹 토의로 뭐를 해야 될지를 담아놨어요. 이제 그 X를 키보드 상에서 X를 누르시면 뜰 거예요. 이제 화이트보드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사 1강을 듣고 오늘 수업을 듣고 새롭게 배운 내용이 뭔지 한번 토의를 해봐 라고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사 학습의 목적과 의의를 한번 나눠봐 주세요 라고 이제 과제를 부여를 한 거죠. 그리고 학생들도 직접 여기에 타이핑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계속 안녕하세요만 하고 있어. 수업 안 듣고 지금. 이렇게 이런 기능이 가능하고 여기는 이제 그 그림 그리고 이런 도형들을 활용해서 뭐 도형 같은 흐름을 보여주거나 하는 이제 게시판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 나와서 네, 망치 모양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딱 공사 느낌 나시죠? 그러면 여기 망치 모양에 들어가면 이런 아이템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뭐 프레젠테이션 주로 이제 저희가 강의나 회의용으로 보통 이런 공간을 쓰다 보니까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으면 얘를 선택을 하면서 이미지를 안에 미리 넣을 수도 있고 뭐 동영상을 미리 링크를 걸어 놓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설정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곳, 여기에 배치를 하면 좋겠다 해서 여기 대그룹실에 한번 배치해 주세요. 칠판 막 들고 다녀. 이구지구 다니죠. 막 왔어. 자, 여기다 놔주세요. 이 정중앙에 2개, 네, 여러 사람 보라고 2개, 3개. 자, 일단 꺼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1, 2, 3, 4, 5, 6번이 다 소그룹 끝났으니까 얘들아 대그룹실에 다 같이 모여봐. 하면 이제 아이들이 여기 와서 각각 여기 이제 이렇게 막 있겠죠? 그러면 여기 스피커 모양 보이시죠? 그럼 이제 제가 또 스피커 요 자리에 올라가면 제가 전체가 이제 보이면서 오늘 나눈 거 한번 발표해 볼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미 준비된 컨텐츠를 요 안에서 재미있게 상호작용하면서 수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